2018년 마지막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바치칸 뉴스 정혜림입니다. 날씨도 어제보다 더 추운 것 같은데 모처럼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어젯밤 고 김용균 씨의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절대 합의해주지 않을 것처럼 목리를 부리던 자유한국당이 대체 왜 마음을 바꾼 것이 좀 어디 찝찝하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또 용균 씨에게 떳떳해진 것 같다며 어머니로 하여금 안도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김용균법은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바치칸 뉴스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끝까지 반대를 누른 한 분도 계시다면서요? 그 이야기도 같이요.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오늘 우리 박수 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수죠?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서요. 참 어제까지만 해도 올해를 또 넘길 것 같다. 자유한국당 때문에 또 안 될 것 같다. 말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참 다행히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좀 하루 만에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적 같아요. 놀랍네요, 진짜. 어제 극적으로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이 김용균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더라라는 이 소식 다들 보셨죠? 어제 저녁에 오후 늦게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너무 다행스러우면서도 웬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렇게 전면 개정된 것은 무려 28년 만 1990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정말 아시다시피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특히 산안법 개정을 가로막으려는 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재계 반발이 굉장히 거셌죠.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그런 말도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몰아붙이기도 하셨고, 아니 죽음의 외주화를 막자는데 왜 나라가 망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막 몰아붙이기도 하셨고요. 또 재계 역시 공청회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며 태클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아들의 동료들만큼은 살려보겠다라는 정말 굳은 다짐으로 자유한국당의 이런 목리를 어떻게든지 저지하기 위해서 김용균 씨의 유가족들이 성탄 전날인 24일부터 직접 국회를 찾아서 환노위 그 회의를 하고 있는 그 문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계속해서 24일, 26일 그리고 어제 27일까지 해서 계속해서 환노위 위원들 손 붙잡고 일일이 잘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여야 합의를 간절하게 바라셨습니다. 네. 사실 우리 어제 오전에 우리 바치칸 뉴스에서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산안법 개정안 연내 처리는 아마도 어렵지 않겠냐.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 합의 이만큼 왔다가도 원점으로 되돌려버리고 이러면서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청 화냈잖아요. 막 분통을 터뜨리며 이 자유한국당 어떡할 거냐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어제 오후 들어서 갑자기 여야 3당 정책위 의장과 환노위 간사들 회동에서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해내면서 상황이 급반전이 된 겁니다. 여기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청와대라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듣고 무슨 일이지?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계속 지금 조국 수석 국회 운영위 출석 요구를 하면서 김용균법 처리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산안법이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 라고 하시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국 수석에게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 출석을 해주라고 지시를 하셨답니다.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그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
일방적으로 얘기를 막 주장하는 내용을 물고 늘어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네 어쩌네 하면서 조국 수석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고 있죠. 아니 뭐 그것도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그런 얘기하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무튼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 청와대가 이걸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해달라는 대로 질질 끌려가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질질 끌려가줄 이유가 없을 거고 그럴 생각도 사실 애초에 없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굳이 나가서 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막 읊어대고 따지고 이러는 걸 뭐하러 또 들어주고 있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거 뭐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수사를 하라고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가 이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성가시고 또 골치 아픈 지금 이런 요구를 굳이 또 들어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덕에 어찌됐건 참 자유한국당이 정확히 이 내용을 받아서 이 합의를 받아서 청와대가 이제 조국수 그래 알았다 내보내라고 하겠다 이제 가라고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니까 요 내용으로 자유한국당이 정확하게 합의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자유한국당? 사람 더 죽이지 말자고 죽일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최대한 좀 안전하게 만들자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이 개정하자는 이 법안을 두고 유족들이 그것도 바로 문 앞에서 울고 계시는데 며칠을 그러고 있는데 끝까지 기업 망한다며 기업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니 어쩌니 하면서 엄살을 떨고 안 해주다가 결국은 자기들 정치적 이득이 생기니까 바로 이렇게 합의해주는 거 보세요. 진짜 그 속내가 너무 막 유리속처럼 투명하지 않나요? 너무 뻔뻔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뭐 최소한의 인간적인 공감 능력이나 측은지심 이런 건 아예 뭐 가슴에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아무튼 뭐 그렇게 조국 수석을 내주고서야 막혔던 물꼬가 터진 것처럼 착착 합의가 진행이 됐고요. 어렵사리 본회의가 열렸고 어제 오후에 늦게요.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이 165명 그리고 반대 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 반대 한 분 저도 보고 반대 1명? 누구야? 이랬는데 다들 그러셨죠?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드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통과가 된 정부 개정안 후퇴한 부분도 물론 있어요. 이제 합의하면서 바른미래당도 뭐 중간에서 이제 뭐 의견을 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뭐 절대 못 받겠다는 부분들도 어쨌건 좀 합의가 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조금 후퇴한 부분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은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확대하고 또 노동자가 일하다 사고로 사망했을 때 사업주와 법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인에게는 최고 10억까지 물리도록 하고 있죠. 이 개정안에는 먼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금 등 유해 위험 작업에 사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납, 카드뮴 같은 유해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은 이 법에 적용을 받긴 하는데 김용균 씨 사건처럼 사망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던 업무의 경우에는 사내 하도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노동계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아쉽죠,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원청이 안전보건 책임을 져야 하는 장소는 기존 22개 위험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가 됐습니다. 장소가 좀 더 넓어졌어요. 무조건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장소. 근데 이것도 사실 모두 원청이 책임지게 하자라고 이제 정부안이 모두 원청이 책임지게 하자라는 아니었는데 이 정부안보다는 좀 후퇴한 안입니다. 그리고 산재 사고에 부과하는 형량도 정부안보다 대체로 줄어들었어요.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이 사업주 개인에 대한
징역형 상한선도 정부는 10년을 해야 된다, 물려야 된다, 10년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현행 7년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답니다. 대신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서 5년 이내 다시 같은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고 하네요. 뭐 글쎄 일단은 어찌됐건 사업주 말고 이제 법인에게는 10억을 무니까 뭐 이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네, 뭐 그렇고요.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책임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함께 부과하는 벌금 상한선 아까 이야기 들었듯이 원래는 1억이었대요. 헐 1억밖에 안 됐어. 근데 이걸 이제 10억으로 대폭 상향을 한 상황인데요. 뭐 이전까지는 참 1억이었으면 이것도 제대로 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것도 벌금의 상한선이잖아요. 10억을 다 내는 게 아닙니다. 1억 이전에도 다 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글쎄 네, 모르겠네요. 10억까지 다 내게 됐지. 그리고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는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네, 나름 강화가 됐습니다. 원래는 정부에서는 5년 이하 그리고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높이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좀 상당히 후퇴한 수준이죠. 네, 그리고 그 밖에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넓혀서 배달원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소속사도 이 산재 예방 안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정부 안에 그대로 개정안에 포함이 됐다고 하네요. 아, 근데 이거 하는데도 난리도 아니었대요. 이게 정말 어렵게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합의를 다 해놓고도 건설사 대표 출신인 자유한국당 의원 박덕흠 의원이요. 이거 또 이제 막아보겠다고 이분이 환노위 쫓아와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박덕흠 의원이요.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노동자 사망 시 법인 벌금, 회사에 물리는 벌금을 현행 1억에서 10억까지 올리기로 했잖아요. 요거 상향한 거 보고 건설사 대표 출신답게도 어찌나 그 기업사 이익을 금쪽같이 챙기시는지 막 달려오셔가지고 안 된다고 10억까지 하면 너무 많다고 절대 안 된다고 중소기업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에 불과한 경우가 60-70%나 된다. 그런 곳은 벌금도 못 내는 집행을 한다는 건데 말이 안 되냐? 안 된다. 이러면서 네, 항의를 하셨다 그래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지금 뭐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벌금 올리겠다는 거예요. 응? 잘못했을 때. 그런 잘못 때문에 노동자가 무려 사망을 했을 때 그 죄에 대한 벌금을 내라는 거잖아요. 아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돈 뜯어득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아니 이게 걱정되면 잘못을 안 하면 되잖아요. 안전하게 해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야 대체. 아무튼 뭐 이런 박덕흠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10억으로 잘 처리가 됐고요. 박덕흠 의원이 이렇게 쫓아오니까 뭐 다른 당 더불어민주당, 뭐 바른미래당 이런 의원들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벌금을 많이 맞아봐야 현장 안전조치를 조금이라도 더 하지 뭐 이러면서 네, 다른 의원들도 뭐 이렇게 같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뭐 본회에 가셔서는 이분은 찬성은 하지 않으시고 기권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나름 소신이 있으시죠. 근데 이분보다도 더 소신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시죠? 요거 다들 보셨겠죠? 짠! 보이시죠? 반대한 분,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 이 한 분. 바로, 잘 안 보이시죠? 이름이 좀 잘 안 보이시는데. 바로 전희경 의원입니다. 네. 다들 뭐, 대체 이 와중에 반대하면 대체 뭐냐. 아니, 어쨌건 이게 여야 합의를 하고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근데 당이 합의를 한 것조차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뭐,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워낙 또 이런
막말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워낙 또 기업에 좀 친밀하고 아까 뭐 그 건설사 대표 출신이시고 뭐 이런 박덕금 의원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어찌됐건 최소 기권하는 수준인데 유일하게 여기서 반대표를 유일하게 빨간 점을 딱 남겨주신 정말 극강의 소신이라고 해줘야 될까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뭐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또 이렇게 입증하고 계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좀 어떻게 어필하려고 이런 게 아닐까요? 이 정도면 뭔가 본인이 이런 사람이다. 나는 진정한 보수의 아이콘이야.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이렇게 어필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네. 아무튼 이 전희경 의원이 사실 뭐 원래부터 이런 분이었잖아요. 익히 이런 분이었습니다. 보수 정치권에서 사실 박근혜 정부가 이 추진하던 국정교과서에서 총대를 메고 이분이 나오면서 보수 정치권이 이분을 이렇게 눈여겨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좀 일을 좀 주로 앞에 나서서 뭔가 이렇게 쫙 하는 이런 걸 좀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전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들 상대로 특강, 국정교과서 관련된 뭐 특강도 하셨다고 하고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뭐 맹활약을 펼치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전부터도 30대부터 이미 지금은 자유기업원인데 그때 자유경제원이었던 곳에서 사무총장 일을 하시면서 대표적인 기업 프렌들리 정신을 아주 제대로 갈고 닦아 오셨던 분인 거죠. 네. 아무튼 뭐 이런 분이다 보니까 다들 뭐 적당히 뭐 알면서도 그냥 기권하고 그래도 당이 합의한 거니까 적당히 좀 찬성한 분들도 계시고 여기 눈치 보면서 할 때 유일하게 뼛속까지 기업 프렌들리 정신 그대로 반대표를 던져주신 게 아닐까 뭐 그냥 투사 나셨네요. 아주 투사. 네, 끝까지 반대표를 던지면서 정말 그 본회의장에 우리 어머니 김윤규 씨 어머니며 가족분들도 와 계셨는데 그렇게 눈물 흘리시고 이러는데 참 인간이 어쩌면 이럴까 싶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국민의 대표라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참 보는데 열이 받더라고요. 물론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도 김용균법 통과를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 분노하며 자유한국당과 거칠게 싸우고 또 유족들 앞에서는 막 죄송하다며 눈물을 막 몇 번이나 눈물을 쏟고 했던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싸워주셨던 분도 계십니다. 바로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희 의원. 다시 봤어요. 한정희 의원. 뭐 원래 사실 잘은 몰랐지만 이번에 좀 새로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유한국당 반대에 막혀서 김용균법 통과가 잘 안 되니까 막 자유한국당이랑 엄청 막 격하게 싸우시고 또 혼자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막 통곡을 하시고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또 김용균 씨 어머니 뵈면 어떻게든 하겠다고 위로를 보내드리고 막 열심히 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꼭 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 이번에도 통과가 되고 나서 막 계속 우셔가지고 김용규 씨 어머니도 같이 우시고 그러셨다던데 네 이렇게 사진 보이시죠? 김용규 씨 어머니랑 이렇게 꼭 끌어안으시고 네, 같이 두 분 다 눈물 막 흘리시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그 어머니께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상대방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당장 한 번 보면 잘 몰라도 계속해서 몇 번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얼마나 진심인지를 느낄 수 있잖아요. 아마도 김용규 씨 어머니께서도 그런 진심을 좀 느끼신 것 같아요. 같이 끌어안고 너무 감사하다고 같이 뭐 눈물 흘리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한정희 의원이 이 김용균법 통과를 위해서 또 같은 또 여성이시고 하니까요. 더더욱이 정말 엄마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엄마 같은 마음으로 더 많이 정말 내일처럼 열심히 싸워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당사자께서도 유족들께서도 충분히 그걸 느끼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김용균 씨 어머니께서 명함 주시라고 그래서 명함도 드리고 뭐 이제는 드릴 수 있다 이러면서 명함도 드리고 이렇게 좀 그나마 어머니께서 참 그 오열의 그 나날들 속에 드디어 한번 어제 잠깐 안도의 미소를 좀 띠기도 하셨더라고요. 너무나도 다행스러웠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온 국민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힘을 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비록 우리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장면을 보고 의원들이 그것도 똑같은 전희경 의원 똑같은 여성이신데 그죠? 어떻게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일까 싶기도 하고 참 선거 잘해야겠죠? 투표를 꼭 잘해야겠다 생각이 거듭 듭니다. 그죠? 네.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께서 잘 되시고 이제 이 본회의 통과를 하고 나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야기를 다 드리고 나서 아들 용균 군에게 김용균 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용균아, 엄마가 너에게 갈 때는 너에게 덜 미안할 것 같아. 그때는 엄마 잘한다고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아직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 너무 많은데 그래도 엄마 조금이라도 봐줘. 이렇게. 이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마 김용균 씨도 엄마가 이렇게 그 여린 몸으로 국회의원들 만나고 다니면서 그 자유한국당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 손잡고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또 가슴이 아팠을까 용균 씨도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잘한다 조금 잘하셨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정말 감사한다고 그렇게 꼭 끌어안아 드리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네. 아무튼 모처럼 정말 국회가 일을 해주셔가지고요. 그것도 거기에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어쨌건 또 보탬을 해주셨고 정말 그 유족들께서 그래도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잘 또 합의가 돼서 아쉬운 부분들이 물론 있지만요. 큰 합의를 무려 28년 만에 전면 개정을 하게 돼서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연말에 그래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잘 해결이 돼서 참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다 여러분 덕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께 또 정말 아까운 성실하고 너무나도 착했던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분노하고 함께 가슴 아파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권도 결국에는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치원법은 남아있지만 유치원 3법은 어제 결국 연대 처리는 하지 못하고 네 결국은 패스트트랙을 태웠다는 그래서 330일 동안 어찌됐건 또 지리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뭐 이런 소식이었고요. 그래도 김용균법이라도 어떻게 통과가 돼서 참 다행입니다. 고생 많으셨고 강서구에는 한정혜도 있고 김성태도 있죠? 어떻게 채팅창에서 네 그러시네요. 강서구 한정혜 의원이 강서구 의원이시라고 네 김성태와 함께 보유하고 계셔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셨어요. 네 우리 선거 잘하자고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이럴 때마다 우리 투표 너무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다시금 하게 됩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유족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나마 국회에서 통과되어 다행입니다. 다들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2월 31일이 2018년 마지막 방송이네요. 그날 발칙한 뉴스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주말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발칙한 뉴스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